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 시작합니다. 마포구는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포사랑 상품권을 300억 원 규모로 발행했습니다. 2022 대전 UCLG 총회 공식 블로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시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간선 도로망 확충에 나섭니다. 횡성군에서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시 삼산면 초도에서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마포사랑 상품권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300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소비자는 10% 할인 혜택을, 가맹점은 수수료 0%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포사랑 상품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침체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포사랑 상품권이 발행됩니다. 1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300억 원 규모로 발행됩니다. 결제 애플리케이션은 판매 대행사 변경으로 인해 서울페이와 티머니페이에서만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가맹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 0%의 혜택이 있으며 기존과 달리 현금 외 신용카드로도 구매 가능합니다. 개인당 한도는 월 70만 원이며 결제액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마포사랑 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은 카카오맵에서 조회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일로부터 5년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연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데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로 3년을 맞았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총 사업비 68억 7,500만 원을 투입해 14,323명의 임산부에게 연 48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로 2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일정에 맞춰 에코이몰에서 신청하면 마포구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개별적으로 문자로 안내합니다. 신청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 회당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필요할 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신 출산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망리단길과 이어지는 월드컵로 19길은 보행자와 차가 함께 다녀 안전사고 우려가 있던 골목에서 보행자 중심의 골목으로 재조성됐습니다. 마포구가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한 건데요. 마포구는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 발굴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쓸 예정입니다. 마포구 망원 1동에 위치한 월드컵로 19길 일대 도시 재생을 통해 산뜻한 골목길로 새 단장합니다. 망원 1동은 젊은 세대들의 많은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망리단길이 있는 지역이지만 개발이 더뎌 점점 노후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던 곳입니다. 이번 골목길 환경 개선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 예산과 마포구 예산을 합쳐 총 11억 원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외부로는 전봇대 전선 정리, 노후 담장 교체, 틈새 녹지 공간 조성을 통해 골목길에 생기를 불어넣고 내부로는 서울시 가꿈주택을 통해 망원 1동에 위치한 주택 2곳 내부 개선 공사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의 위상을 세계 속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국제 행사죠. 2022 대전 UCLG 총회 공식 블로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 UCLG 조직위원회가 2022 대전 UCLG 총회 공식 블로그를 개설해 오는 2월 2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2022 대전 UCLG 총회 공식 블로그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총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전 UCLG 총회 공식 블로그를 방문해 이웃과 블로그 이벤트 게시물에 공감 버튼을 누른 뒤
응원 댓글을 남기면 되고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모바일 커피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2022 대전 UCLG 총회는 140여 개국 1천여 도시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방정부 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오는 10월 대전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대전시가 설 명절 연휴 시민들이 쓰레기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시가 시민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맞이 쓰레기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은 대전시, 자치구,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합동으로 추진하며 설맞이 시민 청결운동,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쓰레기 불법 투기 중점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대전시 자치구,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상황실을 설치해 쓰레기 관련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취약지역 청소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1월 29일과 31일, 2월 1일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되며 이외 기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15시부터 22시까지, 공동주택은 17시부터 24시까지 배출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설 연휴 기간 음식문화 개선 홍보를 강화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광주 하남에서 장성 3개간 광역도로 확충을 위해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조성이 완료되면 광역 경제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혼잡도로 개선 사업인 각화동 도동고개에서 제2순환도로, 상무지구에서 첨단산단 구간 등 총 5건도 예정된 공정에 맞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단 진입도로 사업은 평동 3차 산단, 대촌 에너지밸리 구간 등에서 단계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첨단 3지구 진입도로는 올해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한 후 공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1호 기업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와 첫 양산 모델 캐스퍼의 성공을 기반 삼아 제2의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친환경 미래차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시와 대학, 자동차 연구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광주형 일자리 시즌2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부품 인증센터, GGM, 기아차 등 평가, 인증,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친환경 자동차 부품 공장 유치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 시즌2 TF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TF팀은 지난 25일 2차 회의를 열고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 지역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TF팀은 지역기업의 자본과 역량만으로는 미래차 전환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부 지원을 위한 꼼꼼한 전략 수립에 힘쓸 방침입니다. 연세대학교 최문규 교수팀이 설계한 대구간송미술관이 기공식을 열고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 기공식에는 권영진 시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의원, 장상수 시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와 전인건 간송미술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보 70호인 후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서 신융도, 김홍도, 정선 등 조선 해와 국보물급들 유산들 한 10,000여 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내 최고의 미술관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총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한 간송미술관의 국내 유일한 상설 전시장으로 부지 면적 24,073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7,98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건립공사와는 별도로 간송재단과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 17일 대구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거쳤고 2월에 대구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3월경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미술관 개관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내년 7월 미술관 준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 12월경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물 약 40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개관 전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를 지역 전체 어린이집에 배부합니다. 필요한 시 보육교사 등이 선제적으로 사용하고 의심 반응이 있을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설 연휴 전후 기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체 방역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최근 석 달 내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강원도 전역에 예술 공연화를 목표로 열리는 3년 주기의 시간 예술 행사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 인 평창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강원 트리엔날레 3년 추진 경과 보고와 향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문화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정체성을 반영한 시간예술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평창군은 2022년 강원 작가 트리엔날레,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 2023,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 2024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출범식 이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횡성군에서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 여부는 군용 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로 우편 접수는 횡성군청 환경과 군소음 보상팀으로 하면 됩니다. 동일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상금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책정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현재 저희가 세대별로 안내문서부터 작성 서식이 나갔습니다. 그 작성이 가능하신 분들은 작성을 해갖고 오셔도 되고 작성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그냥 방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직원들 배치가 돼서 직원들이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중요한 점은 그 동의서하고 그 인허가 그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초본 뭐 해가지고 동의서를 꼭 신청을 하셔야 되고 통장을 사본을 해갖고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사업자 등록증을 꼭 끊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이 안 되면 사업자 등록 번호라도 꼭 알고 방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등 철도 현안 사업에 도정 역량을 집중합니다. 도는 올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강호 쪽 개발의 근간이 되는 철도망 구축에 힘을 쏟을 계획으로 우선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 전철, 대전에서 옥천 광역철도 등 계획된 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도정 사상 유례 없이 많은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철도 교통망 확충뿐 아니라 철도 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가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또는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충북 여성인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충북 여성인턴 사업은 맞춤식 직업교육과 인턴 기회를 제공해 재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집 분야는 여성 취업 지원, 사회복지, 청소년 지원 등 5개 분야로 60명을 선발해 8개월 동안 인턴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이면 지원 가능하며 참여 희망자는 오는 2월 4일까지 각 시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여성 취업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 삼산면 초도에서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초도 행복버스는 1일 오후에 운행되는 순환버스로 여객선 운항 시간에 맞춰 도서 지역 주민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운행됩니다. 이번 삼산면 마을버스는 현재 운행 중인 국동과 고소동, 거문도, 화정면 마을버스에 이어 5번째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여수시 동백가치 사회적 경제 공동 판매장이 한려지구에서 개장했습니다. 동백가치는 사회적 경제 15개 기업 127개 품목이 입점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라이브 방송을 통한 비대면 홍보도 함께 활용할 예정입니다. 동백가치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운영됩니다. LG화학 여수공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저소득 아동, 청소년 치과 치료 지원을 위해 4천만 원의 후원 증서를 시에 전달했습니다. 꿈꾸라 희망스마일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 여수시와 4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맺으며 시작되어 2년간 저소득 아동, 청소년 290명에게 치과 치료를 지원해온 사업입니다. 여수시는 올해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아동, 청소년들 대상으로 치과 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 ICD 제일터미널에서 이동 중장비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월 26일 오후 4시 30분경 경기도 의왕시 의왕 ICD 제일터미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노후 장비의 연료 펌프 등 연료 공급 라인에서 연료가 누출돼 가열된 배기관에 접촉돼 순간적으로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되고 유증기에 착화돼 발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부곡대 현장 도착 후 수관 전개해 연소 중인 차량에 화재를 진압했으며 신고 접수 후 완진까지는 약 29분이 소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1명으로 조사됐으며 재산 피해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5일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자는 순찰 중 기계실에서 흰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으며 관계자 진술 및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할 때 소방 펌프 작동을 제어하는 MCC 패널 부분 리액터 절연이 파괴되는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고 진압을 위해 동원된 인력은 49명이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마당에 있는 드럼통에다가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주택으로 화재가 번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약 40분 만에 완전 진압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단독주택 2층이 반소했으며 1층은 부분 소실됐습니다. 해당 사고로 동원된 인력은 총 44명이며 재산 피해는 조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JJ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